전체적으로 분명히 정의연의 활동 부분, 잘못된 부분 지적하기는 했지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마음 여전히 불편하고 날이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을까요? 어제 기자회견장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윤미향 당선자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쯤 입장을 낼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식적으로 아마 지금 입장 표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당사자 윤미향 당선자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사실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원칙 아래 지금 다른 의원들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 방송에 출연해서 해명할 것은 하고 사과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벌금 낼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것은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국정조사해야 된다라는 의견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짚어보죠.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례를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숨가빠서 신청하기 전에 할머니와 의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례를 신청하고 나서 할머니께 이러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잘했어. 굉장히 지지해서 제가 뛸 듯이 기뻤고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를 할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으셨고 그때 전화를 하셨어요. 해결하고 가라. 죽을 때까지 이건 해결해야지. 어디로 가냐. 그 상실감, 그 서운함.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할머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못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앞으로 풀어드려야 될 개인적으로 숙제입니다. 해결하실 문제. 예, 장성철 소장. 어제 기자회견 이렇게 보면 분명히 큰 대의에서 이런저런 지적도 하셨지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매우 좀 날이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표현도 보면 네. 또 윤미향 씨 아버지 얘기할 때는 위대한 윤미향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꼬였을까요? 기본적인 마음속의 꺼리낌은 92년도 정대협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모금을 하지?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지?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또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장에서 1년 전부터 생각해 보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가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결정적으로 아니 우리가 같이 30년 동안 요구해왔던 일본의 배상과 진정한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원 자리에 간다? 상당한 배신감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몇 개의 계좌를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맞춰보면 적절하고 명확한 해명을 못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언론인 분들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 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지영 교수. 네. 그런데 그 할머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네.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것 자체를 배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예, 배신이라고 봤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년 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오해와 억측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그 계기는 결국은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의 국회 진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실 한일 간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강제징용의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30년 동안 상당히 이 단체의 앞장을 서왔던 윤미향 당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의 그런 또 이 지지하는 그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결국은 이 30년 동안 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음에도 참아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의 입신양명에 지금 상당히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아마 맞물리면서 폭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뭐 최민희 전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윤미향 이 개인은 그럼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느냐. 또 앞서 뭐 윤미향 당선자가 아까 다른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갑작스럽게 후보가 공모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본인은 상당히 조금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이 한일 간의 이런 얽힌 문제에 대해서 이 오랫동안 정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이 지금 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인은 했다. 이 윤미향 당선자의 생각,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또 이런 주장,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문제를 촉발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윤미향 당선자가 최근에 가서 뭐 용서를 빌었다고 하지만 좀 더 진솔한 속내를 털어놓고 서로 이래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수정 평론 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 지금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장성철 소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내놓으려니까 사실관계 부합하는 게 나오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스럽죠. 지금 내놓는다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단한 설득력과 논증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없고 물타기 하거나 혹은 일부 내봤자 또 뭐 아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판넬에다 무엇이 중원디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간다? 그랬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의 높은 도덕성과 본인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활동할 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동력도 다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이 말하면 국회를 좀 개원하기 기다려서 뭐 어떤 이런 일각의 전망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는 진솔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갖다 뒤로 끌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이 30년 동안 이 운동에 자기가 정진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왔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게 순서인데 제가 보기에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아마 장고에 들어간 것 같은데 더 이상 시간 끌기는 국민 여론만 더 나빠지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 운동 이것이 도덕성과 명분이 상실되는 일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당의 공식적인 행사에 일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당선자들 워크숍이 있는데 내일은 혹시 참석할까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치권으로 비화가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별한 입장을 내지 마라. 일단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짚히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까지 나오는데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놔두고서라도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네. 지금 이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내일 뭐 이틀만 지나면 국회의원인데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해야 돼요. 해명하고 또 국민에게 대해서 이제 또 사과받을, 우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네. 되게 참 사과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네. 이게 한일 그 양국 간의 문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 현금으로 빌라, 아파트 2채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부터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성죽동 빌라를 매수한 때부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부터 의혹이 발생한 이 시점부터 수사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현근택 부위원장, 네, 지금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TF를 가동했어요. 네, 아마 네, 네. 곽상도 의원이 TF 위원장 팀장 맡은 맞습니다. 모양이죠. 네, 네. 예. 뭐 국정조사는 뭐 요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TF 얘기 같은데 지금 이제 마치 5채를 전부 현금으로 한 번에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샀고 그다음에 남편이 아마 시골에 어머니 위해서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채를 이렇게 사긴 했는데 지금은 아마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중간에 1, 2년 정도 이제 2채를 갖고 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현금으로 샀던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서 보니까 예금이 현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지금 앞에 말씀처럼 이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시민운동 어쨌든 이제 의심하는 거는 뭔가 모금 거기다 돈을 빼돌려서 쓴 거 아니냐. 그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봐도 개인 계좌예요. 예. 개인 계좌로 어쨌든 모금을 했으니까 저는 이 개인 계좌 부분 왜냐하면 개인 계좌를 많은 분한테 알려서 모금을 했다 그러면 저는 개인 계좌를 어떻게 썼다는 거는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것이 또 재산 근데 이제 재산을 집을 어떻게 사느냐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세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흘러간 게 있다든지 지금은 마치 곽상도 위원장은 뭔가 모금을 해가지고 그때 그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계좌로 받아서 쓴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 아니면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검찰도 물론 압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저는 이 부분만이라도 좀 빨리 본인 스스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네. 일단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윤미향 씨 사건이 났을 때 첫 번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런 옳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저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제기된 문제는 정의연이 해소해라. 이런 것은 알아서 해라.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데 윤미향 당선인은요. 민주당이 검증을 하고 공천을 한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곧. 이것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왜 정의연에게 책임을 미룹니까? 문제 해결을 미룹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안부 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에 이거는요. 좀 심하게 해석을 하면 반일 프레임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증거나 폭로는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민주당은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아무리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그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정의연 문제를 과연 민주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의연 보고 회계장부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문제하고 저는 시민단체 문제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공천한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위성정당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당에서 한 거는 11번부터 17번까지는 우리 당에서 공천 작업을 한 게 맞아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별도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하고는 좀 다른 경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에게, 그러니까 정의연이 아니라 윤미향 당선인에게 당신 해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안 근데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정의연한테 놔뒀다는데 정의연은 별개의 단체예요. 문제는 정의연이 해소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대변인이 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당연히 얘기가 맞죠. 아니라. 그러면 그 회계장부 문제를 당에서 그러면은 갖고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 이 부분은 문제는 근데 정의연에서 보면 해명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도 납득되지 않고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정의연의 어쨌든 뭐 장부를 갖고 와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시민단체인데요. 예, 오늘 두 분의 토론이 뜨겁군요. 차지영 교수. 그런데 민주당도 언제까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당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18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둔 국민들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렇고 지금 지금 정의연을 둘러싼 이 의혹 자체가 단순하게 정치적 공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이 진상을 규명해야만 또 이 진상의 바탕 위에서 문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동안 30년 동안 그 정대협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 시민운동가들이 해왔던 그러한 역사에서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우는 그런 숭고한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고지원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이 정의연의 그러니까 이 회계 장부에 지금 누락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저는 뭐 필요하다면 또 지금 그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개인의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윤리 제소 이러고 좀 지금 21대 국회에서 윤리의 강화를 통해서 뭔가 이 자정 기능을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도 저는 동시에 병행돼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침묵하는 것도 그렇지만 최성 평론가. 윤미향 당선자가 어제 기자회견에 안 간 것은 뭐 본인 놔두고 좋은 얘기할 것 같지 않은 게 뻔하니까 안 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제 또 그렇게 본인을 공격하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인정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박하거나 혹은 해명하거나 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자료를 내놓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건데 본인이 저렇게 모르쇠로 침묵한다는 거는 저는 뭐 며칠 뒤면 이제 닷새 뒤면 열리는 21대 국회에 만일 방탄 뒤에 숨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국민의 역풍을 이겨내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공당이고 177석의 거대 여당 그리고 본인들이 사인을 발굴해서 공적인 영역에 올려다 놨잖아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해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눈높이에 정당이 맞지 않게 한다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재 여부가 없는 거죠. 오늘은 안 했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에는 밝히겠죠? 전 그래야 한다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고개를 갸우뚱해요. 네, 안 밝힐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일단은 좀 검찰 수사로 모든 걸 좀 맡기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현근택 부위원장 보시기에도 그때까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수사는 수사고요. 검찰 수사는 뭐 어쨌든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가는 건데 이 국민적인 어떤 의혹의 해소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저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